방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법원에서 김용현, 여인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됐다 하는 겁니다. 그저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연장 신문이 있었지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결정이 되겠지 했는데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듣고 30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심사할 때는 그날 오전이나 오후에 심사하면 밤늦게 이렇게 새벽쯤에 결과를 알게 되니까 그걸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하는 거는 좀 다른가 봐요. 김용현도 원래 내일 크리스마스 때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안 나오면 또 김용현이 풀려날 뻔했는데 법원에서 김용현, 여인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보죠. 자, 신은규 대표님. 이 법원에서 또 다른 이번에는 이제 이적죄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적죄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부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한참 시간이 막 걸리고 언제든지 나오고 그럴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TV에서 많이 보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구속으로 이어지고 기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조이대 라인들이 그 인신 구속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기소 이후부터는 재판부가 구속에 관한 결정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나 김용현 같은 경우도 워낙 다양한 사건으로 지금 구속 상태에서 기소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각각의 재판부에서 인신 구속에 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김용현에 대한 것도 이적죄 재판을 맡고 있는 그 재판부에서 일단은 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된 지금 시점에서 마치 개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달리기처럼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1심 재판은 6개월 동안 인신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속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윤석열의 경우도 내란 재판에서 뭐 지기현이 머리 쓰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다른 재판부에서 또 유죄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을 시키면 항소심으로 올라가면서 구속 기간이 또 연장이 되고 별건으로 기소가 되면 그 재판부에서도 영장을 또 발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서는 다른 안전장치들이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전 특검팀장이 박근혜 씨를 수사할 때 4년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쪼개기 기소를 해갖고 6개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은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혐의들도.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혐의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관련된 혐의로도 또 6개월이 나올 거고 최상병 특검에서 한 거, 뭐 한 거 각각 혐의마다 6개월씩 충분히 가능하고 그 중간에 만약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형이 나오면 그 형으로도 이미 징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탈옥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 계속 받을 겁니다. 예.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고 실형 선고 받고 지난번에 잠깐 햇볕 센 거 이후로는 영원히 이제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요즘 말이 많아졌잖아요. 예. 아주 다급해진 게 전 직위원을 저는 잠긴말로 썼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위원을 통해서 본인이 구속 취소 결정까지도 가져왔고 뭔가 내란 재판까지도 배당을 통해 가지고 직위원 재판부까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위원이가 내란 재판에 대해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해서 판을 좀 뒤엎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재판을 풀 악셀을 밟아서 했고요. 또 백대현 재판장이 그 1월 16일에 가장 빠르게 지금 선고를 내린다고 하면서 근거로 든 게 특검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직위원을 심어다 놨는데 직위원 재판보다 훨씬 더 다른 재판들이 먼저 뛰어버리니까 지금 윤석열은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전관을 영입을 하면은 결과를 바꾸는 건 정말 큰 문제고 결과를 못 바꾸더라도 절차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직위원 재판장이 결과는 단번은 못해도 시간을 끌어줄 거라는 믿음은 최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 실익이 없어진 거죠. 한덕수 재판에서 나오면서 이제 내란에 대해서는 유죄인 게 사법부의 판단이 한번 나와서 결과도 못 바꾸게 됐고 백대현 재판장님의 빠른 특검법을 준수하는 그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일 지정으로 인해서 탈옥의 여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 뭐 속옷 입고 난 나오겠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나와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급해진 거죠. 법원에 직위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형사 판사가 그래도 한 150명에서 180명 중앙지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을 다 조이대가 장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요즘에 좀 이상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물론 그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나와서 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저자 헌재에서 파면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랍시고 구치소에서 온갖 특혜 다 누리고 헌재에 나올 때도 그냥 머리하고 뭐 넥타이 차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도 뭐 수의 입고 나오지는 않지만 상판대계를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것 하나 있고 정말 저자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뭐라고 떠드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한두 번 봤는데요. 그냥 요즘에는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나오면은 그냥 돌려버리고 싶어요. 막 그 듣기가 싫어요. 미친놈이 막 떠드는 그런 헛소리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요새 이제 윤석열에 대한 피로감도 많아졌고 이제는 이제 윤호개인 쪽도 약간 분위기가 조금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지선 앞두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 뭐 국민의힘 보면 요새 윤석열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예, 다른 얘기하지. 계속 뭐 이재명 반독재 얘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하지 윤석열 구하전 말 잘 안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는 형사 전문으로 아직도 뛰고 있으니까 서울구치소를 종종 갑니다. 갈 때마다 인원이 줄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예전에 가면 그 항상 윤석열 쪽 그 접견하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림막도 쳐 있고 그래서 아직도 저게 남아 있구나 했는데 요즘에 윤석열이 거기에 가도 보기가 힘든 게 매일 여러 가지의 재판에 다 나가야 됩니다. 본인 재판도 너무 많고 증인으로 나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고 지난주에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권성동 이런 사람들도 재판 받으러 다니기 바빠서 그런지 없고 이상민만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가림막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접견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엊그저께 생일날은 뭐 또 앞에 와갖고 떡도 차려놓고 그랬던데. 그 앞에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계속 대통령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저게 생일 축하인가 제사 지내는 거지 그런 생각 들던데 사람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도 우리가 사례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까지 있는 박근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도 박근혜 구명운동이 힘을 많이 잃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뭐 김건희 힘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 당선만 됐다 뿐이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윤호개인들도 이게 장사를 위해서 그동안 했던 건데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힘을 쓰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다 책임을 온전히 혼자서 다 감내할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 그 부분은 뭐 이제 크게 걱정을 좀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예언 듭니다. 하나만 해드릴게요. 네. 지금이야 윤석열이 좀 이슈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잘 있지만 이제 재판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서 재판이 다 끝나고 지방교도소로 갔을 때 윤석열이나 이렇게 중요 인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독방으로 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어제도 거기 출신의 그 독방에서 있었던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더 고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 좋아하는 사람이 말할 사람도 없이 이제 무기징역 뭐 사형 나올 것 같은데 그럼 평생을 말할 사람 없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독방끼리 모여 있는다고 하는데 그 옆방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제 그 정도의 삶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인생에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가 지금일 거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거라는 걸 예상해 봅니다. 옆에 독방에서 방 옮겨달라고 부탁할걸요? 고막에서 저는 말이 피난다. 끊이질 않아. 고막에서 피난. 선플라워님 아이디어네요. 윤석열 나오면 무조건 음소거하고 자막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음소거 하십시오. 윤석열 어제 뭐 통닭 뭐 얘기를 하던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이라든가 초급 장교라든가 이런 허리가 탄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탈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열악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계속 추진을 했다고. 이게 단순히 사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방력을 어떤 인력 차원에서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예산이라고.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소대장님들이 사기가 죽어가지고 근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그 밑에 있는 사병들이 얘기를 한다고.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계속 국회에다 보내고 있는데 이게 국방력의 어떤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그냥 잘라버려요. 관사들을 가서
이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가족들하고 가서 장기 근무하는 부사관들 그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부사관 그 부인들하고 내 식사도 하면서 네. 다 들어봤거든. 네, 어린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 거기 있는 네. 주부들도 모셔가지고 대화를 하시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그때 사기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 주임원사가 그 저 소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보고. 지가 언제부터 군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정말 군인 생각하면은 그런 짓을 안 했어야지요. 저걸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변함없이냐면 저 새끼는 먹는 거 얘기할 때 제일 흥분하더라 그러는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는가? 이제 저는 일단 제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동정을 얻고 그리고 나와 내 마누라의 죄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겠죠. 뭐 군 관련 예산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군인들 고생한데 통닭 하나도 못 사주고.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이 내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독방에 있으면서 막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 방어 논리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죄를 가지고 막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꺼내서 논리를 만들려면 내가 저장해 놓은 정보와 지식이 많이 있어야죠. 이자가 평소에 책을 한 권 보기를 했습니까? 생각을 하기를 했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남의 지혜를 얻어듣기를 했습니까? 오로지 술만 처마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꺼낼 게 뭐가 있습니까? 술만 꺼낼 거 있겠죠. 그러니 나온다는 생각이 겨우 저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 변호인보다도 그나마 나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사관이나 또는 군에서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일단 저 장면을 보면서 저 지금 직연 재판이거든요. 예. 저 소송지를 안 합니까? 지금 재판과 아무 관련 없는 본인 넋두리나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드러냈는데 그나마 직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이번에는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들어준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왜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압을 해야 되는데 예. 계속 질질 끌리고 있으니까 이제 결론도 못 내고 있는 이 한심한 사법부의 태도를 제가 지적을 하고요. 윤석열이가 좀 여기서 자백했어요. 계엄의 요건에 안 맞는다는 거 지금 얘기했습니다.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일 때만 군을 동원할 수 있는데 지금 통닭값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깎아가지고 군 동원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엄의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본인이 지금 내란죄 자백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왜 국회에서 예산이 그렇게 딱딱 잘렸습니까? 본인이 정치를 잘했으면은 국회에서 다수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치를 개판 쳐가지고 107석으로 쪼그라들었고, 뭐 한동훈도 거기서 역할을 좀 하긴 했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의석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정치를 포기했으니 예산 깎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하소연하는 거 참 어처구니가 없고, 또 하나는 아까 뭐 국방력이나 뭐 군인들 처우 엄청 생각하던데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군을 갖다가 본인 권력 유지하는 친위 쿠데타의 도구로 갖다 씁니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걱정하면서 야 군인들은 와서 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니들은 총알바지로 해. 이 사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지금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정주 기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은 왜 저런 논리를 꺼낸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마지막 발악하는 건데요. 어쨌든 본인이 무죄가 나와야, 내란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야
아래 사람들 다 같이 무죄 나온다. 너네도 중요임무 종사한 거 아니다. 나름대로 이 논리를 본인만의 지금 인지부조화죠. 예, 거의 뭐 정신병 수준으로 갔는데 그 원래 입만 열면 이제 입벌구, 입만 열면 구라 이거 너무 유명했었고 저도 이제 우리 정구성 변호사도 있지만 참 정말 참담한 게 저렇게 통닭값 생각하고 사병 생각하는 사람이 최상병 사건을 그렇게 처리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자기가 경로해놓고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군사법원법 개정돼서 이제 이첩시켜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조사하는 사람 항명죄로 몰아서 잡아놓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군의 지휘관들 누구 하겠냐 했는데 정작 이첩시킬 때 지휘관만 뺐어요. 예. 정말 윤석열 말이 맞다면 이렇게 해서 지휘관 하겠냐 이러면 밑에 사람들은 용서해줘야죠. 근데 그때 이첩시킬 때도 보면 딱 머리하고 꼬리만 자릅니다. 예. 중간에 있는 딱 애매한 간부들은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논리도 안 맞고 아예 생각도 없고 국방에 관심도 없어요 별로. 저는 솔직히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을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정치인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법조인으로만 생각하면 신인규 변호사님이 잘 꼬집어 주셨는데 자백입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개헌법 2조 2항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사실 저 얘기하려고 하면 옆에서 변호인들이 뜯어 말려야 되거든요. 의뢰인님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자백입니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이미 나는 그 개헌법에 맞지 않게 그 계엄을 했고 이것은 내란이다라는 걸 사실상 자백한 거에 불과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스펙만 보면 검사 출신, 뭐 특수부, 뭐 특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했다고 해서 기대했던 그 실력이 딱 저거다. 우리 어떻게 보면 검찰 엘리트의 법률가로서의 실력이 딱 저 정도라는 걸 볼 수 있는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RB리 님이요. 군 예산 삭감한 게 누구죠? 너야, 윤 씨야. 그러셨는데 요즘 통닭 한 마리 얼마씩 해요? 요즘 15,000원. 15,000원. 15,000원 잡고. 지 출퇴근 거짓말로 하려고 쪽문 만든 그 돈이면은 2만 마리는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쓸데없이 뭐 소통한답시고 그쪽으로 안 옮겼으면 3년 내내 우리 장병들 통닭 매일 먹을 수 있었어요. 몇 끼니가 통닭이죠, 몇 끼니가. 남습니다. 참 할 말이 있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나온다는 논리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표현도 보면요. 저도 이제 심리를 해석을 해보면 얼마나 사람을 값싸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닭 하나. 그걸로 이제 뭐 군인들 사주면은 나를 좋아할 거라는 식의. 그러니까 통닭 하나 얻어먹고 뭐 사기가 올라간다? 아니 군 통수권자가 열중 쉬어도 못하고 본인이 국군의 날에 그 깽판을 쳐놓고 맨날 국군의 날에 그 뭡니까? 그 도로에서 퍼레이드 하면서 군인들 그렇게 혹사시키고 마지막에는 친위쿠데타 지 권력 유지하려고 군인들을 사지로 내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가 통닭 하나 사주면은 뭐 박수 받고 본인 군 사기가 올라간다? 아주 덜 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은연중에 저 표현에도 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현박하기가 부부가 천박해요.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고 아니 결정적인 거 그거 보십시오. 외국에 너 그때 뭐 한덕수 총리 대신 나가라고 그랬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말해 외국에 나갔더니 뭐 좀 이런 거 없는 나라들 갖고 도와주라고 귀찮고 이런 그 말을 인식입니다. 했던 놈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아휴. 그러니까 군 사기를 가장 생각 안 하면서 사기만 쳤던 놈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군의 사기를 통닭과 연계시키면서 그 예산 삭감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면서 본인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저 궤변 자체가 저게 국민들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저 말하는 게 정말 괘씸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 저는 사형을 정말 이쯤 되면 원포인트로 집행까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글쎄요. 생각도 듭니다, 예. 진짜로. 여론이 그렇게 높으면 우리가 아직 사형 폐지한 거 아닙니까? 폐지국은 아닙니다. 예. 김박박디라라님, 앵커님, 쟤는 삶지 말고 튀기는 게 어떨까요? 뭐 또 국민들이 원한다면. 예. 보수형님 TV님, 양념이야 후라이드야. 본인이 예산 삭감해놓고서는 그러셨고 지금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쑥이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는데 보수형님 TV님 꼬리 잡아요 하셨고 신인규님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신변하는 지시연한 말씀 최고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파피루스님 20일 여의도 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해서 한국의 비폭력 집회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비폭력 집회 망가뜨리려는 세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차기수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 하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왜 이럽니까? 정말 이게 본인의 처신 문제를 넘어서서요. 이런 일이 자꾸 불거지면 이 정부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전에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놔두고 원내대표 된 이후로 불거진 것을 보면 지난번에 쿠팡 문제로 지금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국정감사하기 한 달 전에 쿠팡 관계자랑 만났죠. 뭘 먹었는지 지금 국힘당 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1인당 식사비가 23만 원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스파게티만 먹었다는 둥 속이 안 좋았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만남이 부적절한 게 가려집니까?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만날 때는 은밀하지 않게 와라. 이야기 만날 수 있다니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말이 안 나게 만나야죠. 그거 지금 간신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지금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가지고 그 이용한 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로얄 스위트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 보칼 호텔에. 로얄 스위트면 여러분은 거기 가서 주무셔본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을 로얄 스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해명하는 게 확인해 보면 그 판매가가 사실은 30만 원대고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 김병기가 원내대표죠. 지난번에 원내 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김남국 의원한테 문자해가지고 남구가 이거 좀 챙겨줘 이렇게 했는데 김남국 의원 즉각 사의 표명하고 그만뒀죠. 김남국 비서관. 김남국이 죄입니까? 문인석이 죄입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 수석 원내 부대표를 계속 하느냐 징계를 하느냐 그만두게 하느냐는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놔뒀어요. 왜? 본인이 떳떳해야 밑에를 혼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시국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근데 장수입니다. 원내대표면은. 그 장수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정주 기자님, 네.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전체 언론에서 그 취업 청탁 문제, 이제 쿠팡 대관팀 문제, 그리고 대한항공, 스위트룸, 그리고 지금 베트남 들어올 당시에 이제 가족이 편의를 봐줬다 여러 건이 있는데 사실 그 쿠팡 대관팀 만난 사례는 저희 그 CBS 단독이거든요. 저희 김기용 기자라고. 네. 제가 얘기 좀 들어봤는데 아직 안 쓴 게 수두로 갑니다. 안 쓴 게 더 많고 그 부분에 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화를 하면 받질 않아요. 네. 그 대관팀에 이제 본인 의원실에 있었던 이제 보좌 직원들이 2명이 쿠팡에 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원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라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게 이제 기사의 요지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는 취재 기자로서 그래요. 이런 어떤 특혜나 예를 들면 향응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기준이 동일해야 되고 그 현재 이재명 정부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어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이 사안도 문제인데
이분이 지금 해명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기자들 앞에 대놓고 복도에서 약간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뭐 그래? 그때 내가 술 마셨다. 그래 마셨다 어쩔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나중에 입장문 문자로 슬쩍 보내고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이 앞단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쯤 됐으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억울하실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한번 시원하게 여세요. 예, 한 3시간짜리 열고 질문 받고 끝냅시다. 예,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억울하면 그 자리에서 본인도 직을 거시고 허위사실을 원내대표가 설마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허위보도면 당연히 언론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법안 통과된 것처럼. 그래서 결자해질 좀 해주시라.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태도도 잘못됐어요. 제가 아까 지적했는데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탁금지법 해당이 안 될 거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말이죠. 한번 보시죠. 우리 당 해명할게요. 해명할게요. 혹시 청탁금지 곧 해명이 그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특허법 관련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청탁금지법 해당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해명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도 이건 상당한 좀 뭐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안겨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명이 안 돼요. 아니 그럼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안 되면은 일반 형법 뇌물죄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1원을 받아도 뇌물이에요. 근데 이게 뭐 사법적으로 나는 뭐 아무 문제 왜 그걸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 판단을 합니까? 그 권한이 김병기 대표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해명 태도 너무너무 부적절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일부 저렇게 행동을 하죠. 언론에 대해서 뭐 팔을 비틀어 튼다든지 아니면 말도 그냥 기자들에게 프렌들리하지 않게 하면서 그냥 뭉개고 간다든지. 저는 왜 그런 태도를 지금 민주당에서 봐야 됩니까? 이게 저는 지금 약간 좀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나도 지금 답답한 부분일 거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오염된 칼로는 수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염된 칼로 수술 받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부터도 싫은데요. 그 오염된 칼로 수술을 하면 제 몸에 칼을 대면 또 다른 감염이 들어오죠. 그거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가장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수술을 해도 위험한 겁니다. 수술 자체가. 근데 지금 나라의 엄중한 수술을 하면서 암덩어리를 떼내겠다고 하는데 그 집도의 대장이 지금 저 수준인 겁니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 사안을 아마 이런 의도 같아요. 국민의힘이 저 난리인데 이러고도 민주당 안 찍을 수 있어? 딱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거 굉장히 저는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당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노해왔던 지점들이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판해왔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왜 우리가 민주당에서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캐삭방 걸고 그 기자회견 3시간, 4시간짜리 해서 의혹 정말 한낱 의혹이 남지 않게 다 소명하고 무제한 질문 받고 무제한 토론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제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유죄 무죄는 저희 법조인들이 할 일이에요. 재판에 가서. 본인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유죄 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섞는 게 국민의힘이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까? 이거를 당을 가리고 한번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도 뭐 문진석 원내수석은 억울함 없겠습니까? 뭐 억울하다 하고 있겠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좀 억울하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국민이 제일 억울해요 지금. 국민이 억울함을 넘어서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원통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서 나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인들은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자리지 나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자리 아닙니다. 그거 버텨가지고 윤석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윤석열하고 이건 또 다릅니까? 뭐 윤석열의 부패는 부패고 우리의 부패는 뭐 깨끗한 부패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저는 인내를 많이 해줬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이정주 기자님 말씀대로 당당하면 당당하게 소명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거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잘못했잖아요. 지금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문제 삼습니다. 자, 이번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진이 대한항공 관계자하고 나눈 문자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엑스트라베드 요청 드릴까요? 네, 형님 엑스트라베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서관님 쿠폰에는 조식밖에 두 분 조식밖에 안 되는데 아드님이 조식은 어떻게 해요? 아, 돈 더 내고 드신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로얄 스위트나 코너 스위트네요. 둘 중에 가능한 날 로얄 스위트. 아, 뭐 이렇게 하고. 자, 이걸 보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김병기 의원이 국토위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 국토위 소속이니까 대한항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국토교통이니까. 더 자기 자신 경계해야 되지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왜 노무현 유시민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시하지도 않고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오늘날 노무현 대통령 유시민 작가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보좌진, 지금 이제 비서관님 하는 거 보니까 비서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 들겠어요? 뭐 그런 거지 뭐 원내대표님이니까 뭐 로얄 스위트 자야지 대한항공 뭐 그런 거지 뭐 이것도 뭐 우리가 하라면 해야지 뭐 까라면 가야지 이 새끼들 이것밖에 안 해준다고? 이런 일을 할 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혼을 내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걸 보여줬을 때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모시는 의원이 그따위로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둬요. 그만둬야 합니다. 더 나오기 전에. 지금 뭐 또 베트남 가는데 뭐 대한항공하고 의전 논의 뭐 했다 뭐 이것도 한겨레 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만둘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고 대통령은 피를 토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있으면 아까 정말 정확한 비유하셨어요. 오염된 칼로 어떻게 수술합니까? 아니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거 정무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여당.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최전방 공격수인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집권 세력에 부담이 됩니까? 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오염된 것도 문제인데 칼이 무뎌질 가능성도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피해를 국민들이 보잖아요. 예. 아 이렇게 저 앞에 나와서 이제 장수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김기현이 그랬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야 땅 팔아 뭐 이렇게 장독에 이야기하면 한두 잔이 야 나 집 한 채 줘 뭐 이러는데 김병기 이야기하면 로얄 스위트 이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해선 안 되는 게 꼴대를 옮기는 방식은 절대 해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기준을 다르게 쓰고 하면 저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저는 반드시 그 군주 민수 있지 않습니까? 배를 띄우는 것도 국민들이 하는 거고 배를 뒤집어 엎는 것도 국민들이 하거든요. 정말 저는 국민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인에게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베르사 이회 장마님, 김병기 얘기 나오니 이 거룩한 날 열이 뻗치네요. 어떻게 찾은 정권인데 이렇게 망칩니까? 국민들은 언제든지 다시 등을 돌린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 좀 웃긴 거는 원래 이게 국토위 소속 그 국민의힘 야당원들 성명상 한 장 나와줄 타임이거든요. 왜 안 나올까요? 국토위에서 네, 당시에 이런 이해 충돌과 갑질 물러나라 했는데 왜 성명서를 안 내지? 이런 그들도 약간 다 받았겠죠. 그렇죠. 이게 의문이 있어요. 다 같이 이참에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마지막으로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누가 다 받았는지를 모두 다 밝히면서 그렇죠. 사퇴하는 게 가장.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은 투명하게 하신다고 지금 국무회의 업무 보고까지 생중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진짜? 예, 밀실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스위트룸이 오고 가고 아니 뭐 스위트룸만 오고 갔을까요?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더 큰 비행기는 안 오고 갔을까? 뭐 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나는 너네들과 달라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